함께 읽는 책 리얼 사이다 토크. 이곳은 북적북적 북클럽입니다. 지금까지 혼자 읽었던 책 이제는 함께 읽습니다. 혼자 읽을 때 몰랐던 거 함께 읽으면 보입니다. 앞면만 아니라 옆면, 뒷면, 윗면까지 보입니다. 책을 통해 깊고 넓어지는 마음의 세계,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시간. 네, 오늘 읽을 책은요. 작가 정혜신, 정신과 전문의죠. 당신이 옳다입니다. 요즘 많이 이 책들 많이 읽으시는데요. 오늘 함께 할 팀은요. 동대문 독서팀 맘마미아의 이미선 씨, 최영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영주 씨 처음 나오셨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 맘마미아 팀의 최영주입니다. 네, 젊은 엄마 나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공감 행동 지침서 가지고 나오셨어요. 요즘 공감 잘하고 계신가요? 요즘 어떠세요? 저는 공감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능력이. 요즘에. 네. 그래서 좀 외롭다고 느끼기도 하는데 오늘 좀 기대됩니다. 네, 그러네요. 저는 아주 이제 마음이 튼튼하고 공감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많이 가리고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뭐 시작부터 지금 좀 심각하네요. 오늘 공감에 대해서 깊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마음이 슬프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이 공감이 힘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심폐소생술이라고도 하는데요. 공감의 모든 거 배워보겠습니다. 북적북적 북클럽. 오늘 함께할 책은요. 정혜신 정신과 전문의의 책입니다. 당신이 옳다. 네, 저희가요. 사실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그대로 받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이 나온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지금 이 순간 지금 네 마음이 옳다 하고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군가 무슨 말을 해도 누군가 죽이고 싶다, 힘들다, 별말을 해도 그 상황 그대로를 이해해 주는 게 공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동안 이렇게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감에 대한 개념을 좀 새롭게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공감해줘야 그 사람이 합리적으로 된다고 해요. 굉장히 감정적이었다가 네. 되게 화가 나 있는데 그걸 공감해주지 않으면 다음 장면으로 못 넘어간다는 거죠. 네. 근데 그동안 조언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네, 마음이 맞춰질 때까지 그 주파수를 맞추면서 이렇게 공감을 해라. 이런 내용이 이제 마음에도 좀 남았었는데요. 먼저 작가와 줄거리 알아보겠습니다. 작가 먼저 부탁드려요. 네. 작가 당신이 옳다를 지은 저자 정혜신 씨는요. 1963년에 태어나서 연대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네. 그리고 30년간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면서 12,000명 정도의 속마음을 듣고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속마음을 나누는 일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심리 치유 공간을 만들어서 집단 상담을 이끌고 있어요. 보니까. 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아예 안산으로 이사를 했대요. 그랬군요. 네, 그들과 상담하면서 치유에 힘쓰고 있고, 네네. 특별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밥 같은 적정 심리학이라는 치유법을 가지고 이제 저자가 현장에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어떤 공감과 경계를 기본으로 한 실전 무술 같은 글을 적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책 정확히 말하면 공감 행동 지침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공감 제대로 배워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줄거리도 부탁드릴게요, 영주 씨. 네, 줄거리는 마음이 힘들 때 심리적 심폐소생술, 즉 CPR이 필요한데 네네. 그 핵심이 약물 치료보다 중요한 공감이라고 합니다. 네. 자격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치유라고 소박한 지법 같은 치유 적정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네. 아픈가, 심리적 CPR, 공감의 힘, 경계 세우기, 공감의 허들 넘기 등 공감 실전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 목소리가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야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 영주 씨 그 아이 때문에 매일 소리만 지르셨다고 하는데 목소리가 좋아지셨나 봐요. 지금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실질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이 치유. 이 공감이다. 굉장히 남았거든요, 이 말이. 그리고 네. 자격증 없어도 된대요. 네네. 공감 맞아요. 잘하는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 네. 요즘 제가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보니까
네, 슬픈 일들이 누구 하나가 그죠. 너무 슬픈 일들이 많아요. 네, 젊은 분들이 네, 세상을 네. 이렇게 등지는데 이럴 때 우리가 공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맞아요. 네, 이 박사님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래서 집밥 같은 적정 심리학,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할 수 있다. 이야기에 이 책이 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네, 그래서 5분만 같이 해줘도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자살률 계속 높고 이런데 이럴 때 우리가 이 마음을 좀 전달해주면 참 좋겠네요. 네. 그래서 상담가나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이 책을 다 봤으면 좋겠다. 네. 작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저는 가장 절박하고 힘이 붙이는 순간에 네가 그랬다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야 라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울컥했거든요. 아, 네가 그랬다면 뭔가 이유가 네. 있었을 거다. 왜냐하면 저는 근래에 이런 공감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아, 또 본인이 필요하셨군요. 네, 요즘 제가 종종 외롭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아.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네, 뭔가 이유가 있었겠네요. 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반성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제가 진짜 존재 자체에 주목하면서 공감해 준 적이 없다는 것이 너무 미안하게 생각이 됐어요. 아, 또 반성까지 하셨네요. 네. 네, 영주 씨는 어떠셨어요? 현재의 감정이 공감을 받지 못하면 이 과거의 상처를 꺼낼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여기 감정이 공감을 받지 못하면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힘이 생기지 않아서 네네. 이제 어렵게 꺼낸 그 속마음 이야기로 연결되려면 내 존재를 조건 없이 그대로 다 수용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를 이 책을 통해서 좀 알게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조언하기보다는 일단 그 아이를 그쵸. 공감해주는 게 더 그대로. 필요하다. 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당신이 옳다는 뜻은요. 네. 당신의 마음. 지금 그 마음이 옳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네. 공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밥처럼 여기서 핵은 정말 공감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우리 조언해 주려고 하고 그럴 때가 좀 많았죠. 네. 네, 제가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예, 우리 셋 다 그거 좀 동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좀. 네, 상대를 위한다는 마음이었는데 네.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됐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예를 다 볼 수는 없고요. 네. 한 서너 가지의 예를 이야기해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이것을 삶에 적용시킬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예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은 17살 A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날이면 밤거리를 배회하며 이 친구 저 친구에게 전화를 한다. 그럴 때 친구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다. 거리에서 웬 청승이냐? 집에 들어가 병신아. 맑은 공기가 절실한 순간에 매연으로 꽉 찬 지하주차장에 갇히는 느낌일 것이다. 이럴 때 A에게 산소 공급이란 집에 못 들어가고 있구나.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 이 말은 이 시간에 네가 집 밖을 배회하고 있다면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해다. 네가 이상한 애라서 달밤에 체조하고 있는 게 아닐 거라는 무조건적 믿음과 지지다. 그 말은 A를 절대적으로 안심하게 해준다.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사람은 그 다음 발길을 어디로 옮길지 생각할 수 있다. 자기에 대해 안심해야 그 다음에 대해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네가 그럴 때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말은 너는 항상 옳다는 말의 본 뜻이다. 그것은 확실한 내 편 인증이다. 이것이 심리적 생명줄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산소 공급이다. 네. 제가 첫 번째 발췌문 읽었는데요. 그냥 저는 인정을 해야겠네요. 전 이럴 경우에 반드시 혼냈을 것 같은데 너 왜 안 들어오고 그러니? 하면서 개한배 했을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네가 그렇다면 뭔가 이유가 있었겠구나. 이 말 외워야 될까요 지금? 네, 저 네, 산소 공급 안 해주고 지금 네. 매연 공급한 것 같은데요. 약물 치료보다 더 좋대요. 이 공감이. 네가 지금 그렇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네, 아, 이거 오늘 좀 제대로 알게 되네요. 네. 네, 저도 선생질 하고요.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네.
사실은 아이들만의 속도가 있고 그렇죠. 그들이 느끼고 배우는 것도 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판단하기보다는 네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하고 그래도 인정해 주는 거 이게 필요하죠. 네, 맞아요. 당신이 옳다는 것의 뜻이 지금 그 상대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고 있다는 건데 이번에 좀 연습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는. 네, 뭐 1시간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공감이 심리적 생명줄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진짜 맞다고 봐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 아이도 5분만 누가 들어주면 죽는 것에서 벗어나 다시 살기로 결정한다고 해요. 네, 그 아이의 편이 되어주는 네. 거죠. 그렇죠. 이건 진짜 온 국민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맞아요. 심각성을 생각하면 정말 배워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전화를 하는 건 좋은 듣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맞아요. 정서적으로 내 편이 필요해서. 맞아요. 아, 나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지? 이건데. 그죠? 너 왜 안 맞아요. 들어가니? 따지고 충고하고. 아, 이러면 얼마나 더 힘들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너무 찔려요, 제가. 우리 아이가 케냐에서 있을 때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어요. 막 선생님한테 혼난 것도 억울해하고 친구들하고도 막 이렇게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네네. 야, 거기 좋은 점도 있는데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자꾸 가르치더라고요. 조언을 많이 하셨군요. 그렇게 공감을 해주었다면 우리 아들이 이제 자기 모습을 보고 돌아봤을 텐데 네네. 그 원망이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네, 공감을 해줬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반성도 하고 그랬을 텐데 공감이 없으니까 그 문제가 마음에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서 얼마 전까지 했어요. 아, 얼마 전까지. 네, 얼마 전. 10년, 예. 그럼 공감 안 해주면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거네요. 10년은 아니고 5년이죠. 5년. 아, 그러네요. 네. 저도 반성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이야기할 시간이 아니라서 네네. 못하는데요. 영주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이 일화를 보면서 제 고등학교 때가 좀 생각이 났는데요. 네네. 제 고등학교 때 이제 소소하게 4-5시간씩 가출 아닌 가출을 좀 일삼았었는데 4-5시간.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네가 왜 그러냐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야 공부나 해라 학원 숙제 다 했냐 학원 보내놨는데 성적이 왜 이러냐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었어요. 5시간 가출할 만합니다. 네. 그래서 하루는 진짜 큰 맘을 먹고 이제 하루를 가출할 생각에 찜질방에서 자는데 동생이 와가지고는 아 누나 엄마 아빠가 집에 오래 이러는 거예요. 거길 찾아와가지고 가출 실패하셨네요. 네, 그래서 혼날 것 같은데 하고 딱 갔는데 네. 엄마 아빠가 이제 피자랑 치킨을 딱 이렇게 차려놓고 그랬구나. 저한테 이제 아빠가 야 그래 너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냐 와서 먹어라. 드디어 공감해 우와. 주셨네요. 진짜 그동안 엄마 아빠가 했던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해서 제가 펑펑 울면서 피자를 먹었는데 그 이후로 가출을 끊었어요. 효과 있네요, 확실히. 이게 뭐 증인이 있네요. 증인. 네네, 선정이네요. 공감을 해주면 이게 탁 넘어가는데, 네네. 네. 그래서 그 감정을 받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 네, 네 감정 맞아요. 지금 죽이고 싶다는 이 마음, 또 분노하는 거, 억울한 거, 그거 그대로 맞아. 네. 그래, 너 얼마나 힘들었니? 이런 말들이 절박한 사람들을 구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뭔가 네. 도와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야, 네가 그때 정말 힘들었구나. 그때 도망치고 싶었었구나. 그럴 만큼 힘들었구나. 그리고 막 다 태워버릴 만큼 화났었구나. 네네. 그렇게 공감을 해주는데 온 체중을 실어서 공감을 해주라 하더라고요. 그렇죠. 간자가 네. 아니고 진짜 네, 말만이 진심으로. 아니고. 맞아요. 죽고 싶을 때는 괜히 죽고 싶은 게 아니죠. 그렇죠. 우선적으로는 마음을 인정해주면 그런 마음이 들 때 이유가 있는 거니까 일단 감정이 옳다라고 해주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네. 또 스스로 생각하고 누군가를 강력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영주 씨가 좋은 증거네요. 그렇죠. 아버지가 판정이. 그렇게 공감해 주니까 네. 펑펑 울면서 그 다음에 가출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되네요. 네. 충고를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먼저 인정해 주어야겠다. 한 가지 네.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요, 심리적 CPR, 자살하려는 우울증이 심각한 아들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이제 친구를 이 아이가 지금 때렸어요. 네, 때렸으면 일단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은 대부분 야단을 치곤 하는데 이것도 좀 공감하는 방법에 오류가 있다고 하네요. 네.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2 아들의 우울증이 심각한 정도라는 통보를 받았다. 학교 상담교사로부터 들었는데 우울증 측정 결과 자살 충동 요인까지 있으니 전문가를 찾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이다. 첫 진료에서 아이는 우울증이었고 짐작대로 부모의 오랜 갈등이 아이에게 영향을 크게 미쳤다는 진단을 받았다.
약물 치료도 필요하다고 해서 약을 처방받고 다음 상담 날짜를 예약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이가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듯 말했다. 약도 먹기 싫다고 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그 사이 아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거였다. 엄마의 손을 잡고 병원을 오고 간 그 순간이 좋았다고, 함께 먹었던 돈가스가 너무 맛있었다고. 하루는 아이 담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렸다고 했습니다. 전에 없던 일이라 상황이 궁금하기도 하고 좀 엄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상황이라 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내가 때리기는 했다. 그치만 그 친구가 먼저 말로 나에게 시비를 걸었던 거다. 선생님이 야단치셔서 내가 잘못한 것을 안다며 죄송해요 엄마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학교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서 왔다고 생각해서 그래 어찌되었든 먼저 폭력을 쓴 건 잘못이다. 그걸 알았으니 됐어. 다음에 그러지 말자. 그랬더니 아이가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혼내기만 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는 나를 위로해줘야지. 그 애가 나한테 먼저 시비를 걸어서 내가 얼마나 참다가 때렸는데 엄마도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말이 끝나고 엉엉 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야기는 병원에 간 아이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교에서 일어난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를 이게 짧은 공간이지만 지금 넣어봤는데요. 지금 아이의 태도가 좀 사실 안타깝죠. 네네. 네. 이제 오랜 그 첫 번째 나온 아이는 부부 갈등이 너무 심해서 이제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다가 엄마 손만 잡고 다녔는데도 이제 병이 나은 경우고요. 네, 두 번째 아이는 이제 엄마한테 그래도 자기 표현을 하니까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죠. 건강한 것 같아요. 네네. 첫 번째 아이 보면은 그 병원에 다니면서 그냥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기분이 좋아지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손잡고 다니면서. 네,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기도 하고 또 밥 차려주면 군소리 안 먹고 안 하고 먹고요. 그렇죠.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이제 엄마가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엄마가 내 편이구나 이걸 안 거죠. 네, 네, 이때 마음이 흐른 것 같아요. 요게 다 공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마음이 끊어져 있다가 엄마랑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이제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고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자주 하니까 정신과 약 없이도 좋아진 것 같고 또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집밥을 먹는 거, 그냥 일상에서도 이런 치유가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이렇게 특별한 치료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엄마 아빠 싸울 때 네 마음은 어땠니 하면서 한번 물어봐주고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 이것만 해도 굉장히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아이의 존재 상태를 그대로 주목하고 알아주는 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근데 주변에서 수건 돌리기 하듯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상담 선생님 이러다 보면 아이가 더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맞아요. 여기서 보니까 비전문가라도 엄마의 반응이 아이 마음에 산소통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뭐 특별한 상담 선생님 찾아가고 의사 선생님 찾아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아이가 그럴 때 왜 그런 마음까지 드니? 언제부터 그랬어? 아유, 그랬구나. 오랫동안 힘들었겠네. 네, 그것만 해도 된다는 거죠. 그것만 해도 굉장한 치료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잔소리만 했으니 참 미안합니다. 아유, 전문가한테 맡겨져서 우울증이라고 진단받고 또 소외되고 약 먹고 오히려 이런 게 정서적인 소외가 일어날 수 있죠. 그 사이에. 그래서 일상에서 갈등과 상처가 참 많은데 스스로 최소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라고 이제 해요. 아니면 이게 지옥이 된다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정신과 의사시지만 주변의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또 적극적으로 돕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이 작가가 참 멋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든 아빠든 또 가족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얘기도 굉장히 뭉클하죠. 너 애들 때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엄마가 우리 일반적인 엄마들 다 이렇게 하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이제 아이한테 굉장히 상처를 준 거예요. 공감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저는 뭐 이 엄마랑 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너무 저도 반성이 그렇습니다. 많이 되고. 그 아이가 보니까 아이한테 아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가르치려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아이가 힘들 때 그렇게 내가 몰라줘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만 표현해도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이라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공감 전에 또 막 미리 판단을 하고 이제 걱정하고 그러니까 그게 네네. 문제 또 마음에 남게 되고 그게 아이들을 우울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편이 돼서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면 또 변화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아이니까 내 아이니까 내 편이 되어주는 그걸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편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이 정신병이 안 걸린대요. 그래서 그렇대요. 할머니 있는 집안 네네. 아이들이 정신병이 잘 안 걸린다고 해요. 네. 그냥 할머니들 무조건 손자 편 들어주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책 읽으면서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문자를 넣었습니다. 10년 전 일을. 대단하십니다. 재밌죠. 그동안 너무 옳은 소리만 했지 미안해. 너 그때 많이 아팠을 텐데. 그치. 너 그럴 만한 이유 있었을 텐데 하면서 제가 길게 문자를 보냈어요. 네. 너 혼자 얼마나 외로웠니 그때 이제 와. 하면서. 근데 그 10년 전 건데도 지금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이가 웃으면서 엄마 이제 괜찮아. 이제 우리 영화 보러 갈까? 이러면서 마음이. 멋집니다. 예, 근데 짚고 넘어간 게 잘했다 싶었어요. 이미 지나간 거라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해도 효과가 있네. 네. 네,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이걸 하려면은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마음, 믿음, 신뢰가 있는 게 이게 바탕이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래야지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안 되면은 저같이 이제 아이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막 말할 수밖에 없고 고치려고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약점인 것 같아요. 제가 그게. 맞아요. 이게 믿음 그런 게 네. 없으면 또 상대편이 또 대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믿음이 나한테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돼요. 맞아요. 나를 이해한 만큼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먼저 나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필수구나 이런 네,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게 안 되면 중요하죠. 다른 사람 먼저 판단할 수 네. 있다. 네네. 아, 네, 그러네요. 그래서 자신의 숨겨진 마음을요, 사실 표현을 못하고 사람들이 공감도 못 받고,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죠. 네. 요즘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도 그런 사건일 텐데요. 맞아요. 여기에 나오는 얘도 30대 생글생글 골드미스가 한 명 나옵니다. 네. 호감 가는 여성인데요. 이 그녀에게 이런 숨겨진 마음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그녀에게 던진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라는 질문은 바로 그곳, 그녀 존재의 핵심을 정확하게 겨냥한 말이었다. 그 질문은 좋은 직업을 가진 부러운 골드미스의 근황을 묻는 말이 아니다. 미소와 매력이 넘치는 젊은 여성에게 던지는 의례적인 인사말도 아니다. 그 질문은 그녀의 미모나 경력, 학벌이나 스펙처럼 그녀 존재가 달고 있는 액세서리를 언급하며 던진 질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제치고 자연인으로서 그녀의 존재 자체, 그 중에서도 존재의 핵심인 감정에 대한 주목과 안부를 묻는 질문이었다. 그때부터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막힘없이 했다. 직장, 취향, 신념, 가치관이 아니다. 폭력에 시달리던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자라면서 분노나 무감각 등으로 바뀌고 그런 감정들을 떠올리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존재 자체에 대한 얘기다. 내 상처보다 내 상처에 대한 내 태도와 느낌이 더 나라는 말이다. 내 느낌이나 감정은 내 존재로 들어가는 문이다. 느낌을 통해 사람은 진솔한 자기 존재를 만날 수 있다. 느낌을 통해 사람은 자기 존재에 더 밀착할 수 있다. 느낌에 민감해지면 액세서리나 스펙 차원의 나가 아니라 존재 차원의 나를 더 수월하게 만날 수 있다. 나가 뚜렷해져야 비로소 그 다음부터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네, 골드미스. 굉장히 아름답고 생글생글 그 즐거운 여성인 줄 알았는데요.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하고 그 내면의 안부를 물어보니까 드디어 이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는 모습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면의 상처나 우울 이런 걸 지나치고 그냥 바쁘게 살다가 이제 물어봐 주니까 드디어 속마음이 그런 거 나오거든요. 같아요. 네, 맞아요.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네네. 전문직이고. 네네.
그런데 이제 아내를 보면 마음이 불안하고 외로웠다고 하잖아요. 네. 내 마음이 어때요? 하고 물으니까 이제 내면의 문고리가 열린 거죠. 네, 문고리를 아무도 안 열어주니까 그렇죠. 말을 못하고 살았던 예, 거죠. 진짜 내면의 나를 이야기하게 되니까 조금씩 치유가 된 거죠.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선생님한테 그런 그 얘기를 합니다.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얘기를 네네. 하거든요. 네. 맞아요. 인간은 자기 존재를 더 필사적으로 증명하려 한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생의 마지막 본능이라고 그게 합니다. 그래서 루비치 이야기가 여기서 좀 너무 끔찍했어요. 네네. 죽고 싶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주변 사람에게는 그런 말 없이 여자친구에게는 오히려 차까지 선물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내면의 문고리를 아무도 안 열어준 거죠. 네. 그 이웃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으로 그렇죠. 기억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시력 저하가 심했고 두려움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극단적인 두려움 앞에서 존재감 증명이 이제 폭력으로 나타난 이렇게 거죠. 나타나서 네, 그 루비츠가 사실은 여러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책 속에서 보면은 네. 비행기 150명을 다 네, 추락- 태우고서 같이 예, 문 추락하게 잠그고. 예, 문 잠그고 추락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네. 아, 이제 부기장이었죠. 이 그렇죠. 사람이. 부기장인데 이제 문을 잠그고 이제 네. 그 사건이 나오는데 내면의 문고리를 아무도 열어주지 않으니까 괜찮은 듯. 자기도 자기 자신을 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위험한 줄 알았으면 누군가 이렇게 문고리를 당겨서 열어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네네. 자신의 마음을 말하지 못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큰 사고가 날지 자기도 몰랐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런 그렇죠. 일들이 주변에 많다는 거죠. 네, 네. 저한테도 있어요 보니까. 아, 그래요? 저는 제가 네네. 근래에 왜 이렇게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바쁘거든요, 엄청.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공감하는 사람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네. 내가 너무 기능적인 역할만 열심히 잘하고 사는 뭐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하고 일은 잘하는데. 네, 엄마도 하고 일도 하고 다 하는데 네네. 어떤 기능적 역할만 열심히 하고 산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내게도 지금이라도 물어봐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내게도 공감이 필요하고 문고리를 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 네, 이런 미선 씨 생각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아, 제가 지금 물어봐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꼭 물어봐 주세요. 네. 나중에. 저도 제 마음을 좀 돌아보게 됐는데 이 네네. 책을 보면서 내가 좀 방전되고 꺼져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육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겠어요. 네, 우리 아들이 이제 10개월 됐는데 힘들 너무 때다. 돌아다녀요. 너무 돌아다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유 귀엽다 예쁘다 아들 잘 키웠네 이러니까 네네. 제가 이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루비츠처럼 마음을 이제 닫고 이야기를 얘기를 못하고.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림자처럼 그래서 좀 공감을 받고 싶어요. 또 그런 얘기하면 이 모성애도 없나 이런 말 들을까봐. 네, 맞아요. 그렇죠. 너무 공감되는데 네네. 진짜 혼자 힘들었겠어요. 그래요. 돕는 사람도 없이 너무 힘들었겠어요, 영주쌤. 네. 네. 지금 아니 마음의 문고리 열어줬어요. 네. 네. 울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대비처럼 공감을 이렇게 퍼붓고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공감은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CPR 그러네요. 됐나요, 영주쌤? 그럼요. 네네. 너무 지금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데요. 심장이 막 팔짝팔짝 뛰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도 지금 이렇게 공감 못 받고 사는 거네요. 네. 그러네요. 루비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네요 지금. 우리 큰 사고 치기 전에 공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차 한 잔 우리. 마시죠 좀 이따. 네. 네, 좋아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네, 충분한 공감만이 또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고요. 아이들도 또 성장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공감할지 잘 모르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공감할까 보니까 존재의 관역에 도달할 때까지 상대를 놓지 마라. 네. 속마음을 끝까지 공감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이론적으로 들려서 네. 저희가 좀 또 예를 짧은 시간이지만 좀 잠깐 읽어보고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역사 이야기만 하는 이 남자 어떻게 공감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역사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당신이 궁금해요. 역사의 어떤 점이 그렇게 끌리나요? 자기 뿌리를 알아야 하지 않나요? 아버지가 군인이셨군요. 몰랐네요. 내가 어릴 때 월남에 가셔서 아버지 얼굴을 본 기억이 없어요. 뿌리 없는 사람처럼 혼자서? 네, 기댈 곳이 아무 데도 없었어요. 이런 애라도 기대려고 대학에서 막시즘에도 취했었는데. 그랬구나.
내가 역사에 왜 자꾸 빠지는지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역사는 중요한 거니까 당연히 관심을 갖고 살아야지 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네요. 기댈 만한 튼튼한 기둥 같은 게 필요했나 봐요. 내가 너무 외롭게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논쟁 같은 거는 하지 않아야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던 이들도 함께 웃었다. 네. 역사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네요, 이 사람. 네. 그동안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고 문고리를 열어주지 않으니까 역사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었네요. 네. 근데 더 이상 맞아요. 논쟁하지 않겠대요. 누군가 한번 이렇게 왜 그렇게 역사에 끌리시나요? 라고 물어봐 줬는데 네. 문고리가 열렸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주목받으면요. 네.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이제 안정감이 오면서 겉으로 이제 외면적인 이야기만 하는 이런 사람들을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 존재가 주목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얘기를 막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뭔가 공허하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런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공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 네, 네. 서로 이렇게 마음이나 느낌을 주고받는 존재의 차원에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면은 이게 배우자라고 해도 네네. 또 절친이라고 해도 실제로 나는 그 사람을 그 사람 나를 전혀 만난 적이 없는 그런 관계일 수 있다는 게 마음은 만난 적이 없다. 네, 그게 너무 공감이 되고 그런 네.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제대로 된 공감은 관계와 소통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공감이란 게. 네, 그렇죠. 네, 너무 역할에만 충실하고 사는 제 삶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게 돼요. 네. 그러니까 외적인 필요한 얘기만 하고 사는 거죠. 그렇지. 필요하지 않으면 또 안 만나고. 네. 그러네요. 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정확한 그 지점이 바로 한 개별적 존재로서 그 사람의 고유한 나라는 것을 이제 알아주고 나를 공감해준 사람한테 이제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작가가 이제 왜 그렇게 역사에 관심이 많으세요? 라면서 이 질문이 이 글 속의 그렇죠. 주인공이 나라는 개별적인 존재로 이제 보게 해준 것 같아서 네. 이 사람의 그렇죠.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나. 네, 진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네. 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 이런 게 어떤 공감의 문고리라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거 연습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자기를 볼 수 있도록 물어봐 주는 거.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어떤 학생이 너무 절제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보면. 그래서 너무 즐겁기만 한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은 부분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봐 줬어요. 너 좀 힘든 일 없니? 너 마음 괜찮니? 라고 물어봐 줬거든요. 아, 근데 이 물음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울컥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절제돼 있고 잘하는 것 같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굉장히 절제하고 사는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가정이 너무 힘드니까 너는 지금 뭐든지 잘해야 돼. 이런 감정이 딱 잡혀서 있으니까 표현을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하고 또 공감 받지 못하니까 불안해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한마디를 해줬는데도 아이가 펑펑펑 울면서 아이고. 그렇지 않아, 괜찮아 이제 하면서 공감해 주니까 금방 밝아지더라고요. 네, 이 사람처럼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내가 역사에 왜 빠지는지 처음으로 알게 됐다는 그 이야기처럼 네네. 이 아이도 똑같네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내가 기댈 만한 튼튼한 기둥 같은 게 필요했나 봐요 하고 자기를 보잖아요. 내가 너무 외롭게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논쟁 같은 거 하지 않아야겠어요 하고 이제 자기 자신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초점이 정확히 맞추어지면 외롭지도 않고 또 내면을 공감받을 수 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역사 얘기 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내 마음 또 잘 모르고 내가 그냥 역할 속에서만 있으면 네네. 자기 자신을 잘 그런 모르잖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감 전에는 반드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 네네. 해주셨습니다. 네. 아, 너무 짧은 시간이라 저희가 이 멋진 책을 네. 오랫동안 다루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네요. 맞아요. 여기에 그 정말 무궁무진한 많은 예들이 네, 나와 할 얘기 있어요. 네, 많아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 이거 나다 이런 거 굉장히 많으실 수 네, 많을 네.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다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인들이 사실은 만성적인 기근에 시달린다. 왜냐하면요, 누군가 내 존재
주목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드러내려고. 그렇죠.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맞아요. 굉장히 자기가 주목받고 싶어하고 네, 이제 이런 모습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공감해주고 또 이런 감정을 표현해주고 이제 이것이 이제 심폐소생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사람들 마음이 건강해지고 또 우리 사회에 이렇게 슬픈 소식이 안 들리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공감 전도사들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동대문 맘마미아의 이미선 씨, 최영주 씨, 정혜신 박사의 당신이 옳다 토론해 보았습니다. 우리 공감 많이 했죠? 네, 공감력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북적북적 북클럽. 네, 2부 코너 다시 쓰는 엔딩 코너입니다. 저희가 1부에서 공감 얘기를 하면서요. 사실은 우리 얘기도 좀 했죠. 우리 공감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네, 역할에만 충실했지. 정신없이. 우리 마음이 어떤지 또 엑스레이로 찍어보지도 않잖아요. 건강검진 하지만 또 마음 건강검진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네, 영주 씨도 육아에 너무 바빠서 그동안. 그쵸. 네, 오늘 이렇게 마음의 문고리를 한번 열어본 거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요. 이 책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다정하게 다가온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공감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들한테 또 반성 편지도 쓰고요.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읽고 어떠셨나요? 저 먼저 알게 된 점, 변화된 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공감을 고름이 꽉 찬 상처에서 고름을 빼내듯이 또 그러면 그 고름을 빼내면 새 달이 돋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제 스스로 느끼고 생각했던 일들을 이렇게 저자가 너무 정확하게 전문가답게 너무 적절한 예화나 단어를 사용해서 정리를 잘해줘서요. 그랬군요. 그래서 제 마음이 되게 공감이 되고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잘 키워보려고 노력하고 열정적으로 살았거든요, 사실. 근데 아이들은 이제 오히려 그게 힘들었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와서. 공감이 아니라 지도였죠? 네, 그래서 제가 아이들 존재 자체로 보거나 그 마음을 공감해주지 않은 거. 그래서 야, 이 정도는 해야 대학 못 갈 수 있지 않냐 하면서 제 바람을 계속 얘기했던 거죠, 아이들한테. 네, 그 모든 엄마들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내 마음을 외모 꾸미듯이 좀 꾸며내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좀 좋은 하게 됐었어요. 것만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마음은 외모처럼 바로 드러나지 않고 삶에서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라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걸 속살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기 힘들죠. 그래서 평생을 함께 살아도 이제 속살을 드러내지 않아서 내가 누군지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공감을 못 받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놓기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를 알리는 나의 외형과 같아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도 들었고 또 그래야지 나와 저 사람이 만나서 이제 인간관계가 진정으로 형성이 되겠다. 그러네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공감이네요. 그렇죠. 관계의 시작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책에서 보니까 상처 입은 자기 마음을 누군가가 손 꼭 잡아주는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던 거였구나 하고 이해를 해주면요. 그 장면에 머물러 있지 않는데요.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상황을 그대로 이렇게 파악해서 그대로 조망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을 때까지 묻고 공감해주고 또 묻고 또 공감해주고 이렇게 반복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관심이 필요한데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을 쓸모없는 과정으로 여기게 되면 그죠? 그러면 사실 공감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가 계속 더 커질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바쁜데 이거 다 해줄 수 있을까요? 좀 궁금하긴 해요. 좀 어렵죠. 그래서 하기 진짜 어렵고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긴 중요한데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입장이 되는 거, 그 공감해 주는 거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사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거기까지 다 들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침표까지 해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막 계속 사랑해줘야 된다가 사랑하지만 계속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또 바쁘죠. 바쁘니까 상황이 그렇지도 못하고 또 사실 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걸 다 들어주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는 사람도 사실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또
너무 이렇게 아닌 것 같아. 판단이 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런 건 좀 어려워요, 사실.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공감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쉽지 않다, 실제로는. 네, 겉으로는 막 공감을 하는데 이제 속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 그랬구나. 그래서 속으로 딴 생각하고. 진짜 공감하는 건지는 잘 모를 때가 있는데, 그렇지만 왜 저렇게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진짜 좀 해봐, 공감. 진짜 공감을 해봐야. 사실 이론은 쉬운데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마음이 그 사람이 돼서 공감하는 건 사실 쉽진 않은 단계가. 그러니까 말로는 할 수 있지만,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이제 속마음까지 해주기는 쉽지 않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당신의 감정이 옳다 이렇게 공감해주고 또 반복해서 또 안 되면 될 때까지 공감 계속 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좋은 말이기는 한데 어느 한편에서는 사실 희생이잖아요, 이게. 네, 이럴 만한 또 시간이 없고 시간이 또 넉넉지 않으세요. 다들 아침 저녁 다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쓰는 엔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담자들이 자신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마음을 판단하지 않는 거는 정말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판단하지 않으려면 그 상담자 자신이 먼저 마음이 건강해져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을 만큼 성숙하고 깊은 마음이 있어야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감도 공감이지만 그 사람들 마음이 좀 더 성숙하고 깊어져야겠다.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이 왜 실패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상담자들 마음이 깊어져야 된다. 우리들이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좀 더 깊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책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마음도 깊어지지만 또 사고의 유연성도 생기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감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인생이 상처의 숲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맨날 공감만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생이 상처의 숲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어떤 상처가 왔을 때 좀 그게 대처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힘? 그러네요. 네, 그게 그 다음 단계가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네네. 그러니까 공감은 시작이잖아요, 관계에. 네. 그러니까 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그 공감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하면 이제 공감도 잘못하면 이제 오름으로 갈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상대방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상처는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상처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이 상처가 성숙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 네, 제가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그냥 힘들었겠다 공감해주고 뭐 이런 것을 넘어서서 내 스스로도 마음이 좀 강해져야겠다. 사실 이런 거를 책 읽으면서는 좀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더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주처럼 다이아몬드처럼 이제 압력과 아픔을 이기는 그런 사고도 좀 덧붙이고 싶다는 마음도 들고요. 지금의 아픔이 또 성숙해지는데 필요한 과정이잖아요. 네, 과정이죠. 이런 마음도 그러니까 상처나 어떤 이런 그 실패나 또 우리한테 있는 이런 스트레스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면은 공감을 좀 못 받아도 얼마든지 또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무조건 기분 나쁘다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처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내 인생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공감을 조금 덜 해줘도 좀 위로가 되시나요, 이 말이? 그럼요. 네, 그럼요. 무엇보다도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 강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을 읽을수록 계속 그 마음 들었어요. 내 주변에 이런 100%로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맞아요. 바로 아무도 그거예요. 없어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공감은 이렇게 해주는 거다라고 배웠지만 그 뒤에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런 힘 같은 것도 또 나 스스로도 돌아보게 되고 내가 키워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어서 참 이 책이 생각을 많이 해주게 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처 자체도 나쁜 건 아니고 이게 나를 성숙하게 해줄 것이다. 진주나 다이아몬드처럼 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겠네요. 공감을 넘어서서 여러분 상처까지 이기는 그런 심리학을 얘기해 주셨어요. 이거 적정 심리학에서 괜찮아 심리학까지 상처를 이기는 그런 심리학까지 만들어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북적북적 대단해요. 심리학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요. 오늘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제 공감이 실제 공감이 아니고 가짜 공감이었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제대로 된 공감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너무 좋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공감을 해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그리고 또 그 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또 나한테 적용했을 때는 내가 그 힘으로도 또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까지 같이 다가가는 그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이 정말 좋았어요. 네, 이 책이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좋은 책이 됐네요. 네, 다음에는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 또 나와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